문서 오염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오염되는 문단이 뭔지 알아? 글쎄요. 탈출 직전에 마지막 수칙? 아니면 매뉴얼 중간에 교묘하게? 아니 왜 그 몇 번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은 믿지 마십시오라는 문서 오염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생각들 하지. 괴인은 우리가 탈출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릴 다 죽이거나 먹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생각해봐. 그런 공간에 우리를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위 개체가 굳이 죽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끌고 왔을까? 죽이는 거라면 끌고 오는 과정 중 죽이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거고, 먹을 거라면 우리보다 살이 많고 맛있는 다른 개체를 타겟으로 삼았을 거고. 그들의 목적은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 이게 뭔지 알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작은 봉투를 들이밀었다. 그 안엔 하얀 가루가 들어있다. 이게 뭔데요? 밀가루예요? 마약이에요? 아니면 독약? 맞아, 독이야. 단순히 조금만 흡입하더라도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 어쨌든 효과는 확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람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어. 에?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선배 죽고 싶어요? 자살 희망자? 우리가 배포하는 모든 매뉴얼 맨 첫 페이지에는 반드시 죽을 수단이 동봉돼. 꼭 지금 너가 들고 있는 독약일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고 편리한 자살 수단을 함께 넣어두게 설계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 부분이 괴이가 가장 먼저 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이야. 우린 첫 페이지에 되게 솔직하게 그 사람이 처한 처지와 희박한 생존 가능성을 써놓고,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면 독극물 또는 동봉된 무언가를 사용하라고, 어찌 보면 죽음을 권장하는 문장으로 매뉴얼을 시작해. 그는 다시 봉투를 품속에 넣으며 말을 읽는다. 너라면 수십 가지의 매뉴얼을 솔직히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모두 외워서 다른 상황도 아닌 극한 상황에서 그 매뉴얼을 제대로 기억하고 올바른 행동을 수십 가지나 하고 임기응변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걸 전부 성공하더라도 마지막에 실수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고통스럽게 죽어버리는 생존율이 1% 미만인 곳에 떨어졌다고 쳤을 때, 아무리 인간의 목숨이 소중한 애 어떤 애 해도 포기하고 싶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탈출이나 생존이라는 헛된 희망으로 고통스럽게 살리는 것보단 현실을 보여주어 편안한 죽음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그는 말을 이으며 품속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괴이들은 굳이 인간을 살려서 데려와 놓는다고.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거나 먹는 게 아니야. 괴이들의 흥미는 인간의 반응에 있어. 우리처럼 발버둥치며 보이는 우리들의 감정과 몸짓을 보고 발악하는 걸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모양이야. 그 과정 중에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반응, 다른 감정을 느끼는 걸 즐기는 거야. 어릴 때 개미 정도는 죽여봤지. 붙잡아서 돋보기로 태우거나 흙을 파서 미로에 가두고 그 안에 물 붓고 먹는 애들도 있었지. 그런 애들 중 몇몇은 커서 고양이를 괴롭히잖아. 왜? 고양이는 개미와 다르게 감정을 보여주고 더 격한 반응을 보여주니까. 괴이에겐 우리가 그런 개미나 고양이 그 이상의 무언가인 거야. 그런 괴이들에게 가장 거슬리는 상황은 어떻게든 살려서 그런 이 공간에 넣어놨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도 안 보여주고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겠네요? 그런가 보더라. 그래서 문서 오염이 진행되면 대체로 맨 첫 부분이 가장 먼저 오염돼. 이 독약처럼 죽을 수 있는 수단을 가장 먼저 없애고 우리가 작성한 자살 권장글을 희망을 갖고 정신 차리라는 동,
매뉴얼대로만 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인간을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인간 찬가를 도배해 놓더라고. 어느새 그 감은 담배가 다 타버렸다. 그는 주섬주섬 담배꽁초를 비벼 끄더니 잿더리에 툭 하고 던지고선 한 대 더 꺼내서 물고 피운다. 더 웃긴 건 이 녀석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납치된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규정한 난이도가 있는데 딱 그 정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불완전하게 써놓은 매뉴얼을 오히려 괴이들이 더 정확하게 탈출법을 적어둘 때가 있어. 가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정보로. 그걸 보고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물론 우리가 매뉴얼을 세세하게 적으면 또 그건 살짝 모호하게 수정해 놓기도 하더라. 물론 우리가 문서 오염이라고 하면 대체로 떠올리게 되는 대놓고 티나게 앞뒤가 안 맞는 규칙을 써놓거나 또 대놓고 오염됐다는 티를 내기도 해.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너가 말한 3번 수칙은 없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같은 거. 오히려 그런 걸 대놓고 문서 오염처럼 써놔서 실제로 교묘하게 오염된 부분은 의심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웃기고 똑똑한 놈들이야. 결국에는 이런 것도 만들어버렸어. 그는 뒤에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서 건넨다. 땡땡마트 탈출 수칙? 땡땡마트? 기억이 없다. 이런 곳이 있던가? 이 탈출 수칙은 우리가 작성한 건가? 선배, 이건... 이런 곳이 있나 싶지? 나도 처음 봤다. 너 생각 그대로 이 매뉴얼도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야. 근데 얼마 전 한 생존자가 이 매뉴얼을 들고 우릴 찾아왔다. 괴인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 지들 놀이터를 만들고 매뉴얼도 지들 멋대로 만드는 정도로 학습했어. 우리는 이제 고작해야 괴이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정도겠지. 나 먼저 간다. 그는 담배를 다 태우고 일어났다. 잿더리엔 반쯤 타다 남은 꽁초들이 눌려있다. 그가 준 서류철의 탈출 수칙을 멍하게 들여다보다 문득 한 문장에 눈이 꽂혔다.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